여기 인도 지역의 언어가 한국말과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인도 사람이 말하는 영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Appa. Appa, And what do you call mother? Amma. Amma. 아빠, 엄마, 나. 인도 안에 또 다른 한국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지역도 수천 년 전부터 한국말을 써왔던 걸까요? 이 진실을 말해주고자 한 인도 언어학자가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타밀나두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아르준입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대학을 나온 분이셨고 평생을 마을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죠. 집안 형편이 어려웠지만 할아버지는 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어요.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작은 방에서 촛불을 켜고 저에게 타밀어 고전 문학을 가르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특히 시람부라는 고대 타밀 문학을 읽을 때면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1000년 전 이야기를 현재로 이끌어오는 것 같았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근처 초등학생들의 집으로 달려가 수학과 영어를 가르쳤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5살 터울의 남매를 가르치던 때입니다. 형은 수학을 너무 싫어했고 동생은 영어를 무서워했죠. 저는 그들에게 할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이야기를 통해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들려주었고 영어는 노래를 통해 익히도록 도왔죠. 주말에는 마을의 작은 도서관에서 공부방을 열었어요. 형편이 어려워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3명이었던 아이들이 어느새 15명으로 늘어났죠. 좁은 도서관 한켠에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며 보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추억이 되었어요. 그들을 가르치며 번 돈으로 대학 입학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교육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델리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던 중 우연히 접한 한국 드라마가 제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은 시험 기간이 끝난 직후였어요. 기숙사 친구가 휴식 삼아 보자며 틀어준 드라마였는데 주인공이 하는 말이 묘하게 귀에 익숙했죠. 어머니라는 단어가 타밀어의 안마와 비슷한 어감을 가졌다는 것을 발견한 순간 마치 번개에 맞은 것처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로 한국어 공부에 빠져들었어요. 도서관에서 찾은 낡은 한국어 교재를 독학하며 인터넷으로 한국 방송을 찾아 들었죠. 밤늦게까지 공부하다 잠들면 꿈에서도 한국어 문장이 떠다녔습니다.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고대 타밀어의 운율이 한국어에서도 발견되는 것이 신기했어요. 한국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차라리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라는 조언이 많았죠. 특히 은퇴를 앞둔 나랜드라 신 교수는 제 결정을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이미 맺었을지 모르는 문화적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거든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들려오는 한국어 방송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대한 모험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 두 민족을 이어주는 더 깊은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델리의 복잡하고 혼잡한 지하철과는 완전히 달랐죠. 깨끗하고 정돈된 객실, 정확한 시간에 맞춰 움직이는 열차, 그리고 무엇보다 난생 처음 보는 휴대폰으로 예매하는 티켓 시스템까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마주한 첫 저녁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타밀나두에서는 해가 지면 거리가 한산해지고 조용해지는데 서울의 밤거리는 마치 나처럼 활기가 넘쳤어요. 24시간 문을 여는 식당들,
늦은 밤까지 영업하는 카페들,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네온사인들. 이런 광경은 제가 살던 곳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죠. 가장 큰 충격은 인터넷 속도였습니다. 제가 살던 마을에서는 이메일 하나 보내는데도 수십 분이 걸렸는데 서울에서는 고화질 동영상이 눈 깜빡할 사이에 재생되었어요.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끊김없는 인터넷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죠. 길거리의 무인 키오스크도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 없는 가게를 보고 문이 닫혔나 했는데 알고 보니 혼자서도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더군요. 우리 마을에서는 아직도 대부분의 거래가 현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한국의 택배 시스템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타밀나두에서는 소포 하나 받는데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게 보통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하루 만에 물건이 도착했어요. 심지어 새벽에 주문한 물건이 그날 저녁에 도착하는 걸 보고는 눈을 의심했죠. 이런 놀라운 경험들 속에서 문득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서로의 문화에 놀라워하며 교류를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한국에서의 첫 한 달은 제게 끊임없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처음 시작한 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배우며 타밀어와의 유사성을 하나둘씩 발견하게 되었죠. 단순히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기초 단어뿐만이 아니었어요. 문장 구조와 문법적 특성에서도 놀라운 공통점들이 계속해서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어의 호칭 체계였어요. 타밀어에서도 한국어처럼 연장자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부를 때 특별한 존칭을 사용합니다. 심지어 그 뉘앙스까지 비슷했죠. 어학당 선생님께 이런 발견을 이야기했을 때 그분은 제게 서울대 도서관에 있는 고대 언어 연구 자료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도서관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연구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어요. 고대 실크로드 관련 문헌들을 뒤지다가 신라시대 승려들의 인도 순례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남긴 기록 속에는 당시 인도와 한반도에 활발했던 문화 교류가 상세히 담겨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만난 강민혁 선배는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 고대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학생이었는데 제가 발견한 언어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며 경주에 함께 가보자고 제안했어요. 경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민혁 선배는 신라와 인도의 교류에 대해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불교 전파 과정에서 두 나라가 주고받은 문화적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을 언어적 교류에 대한 가설들이었죠.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보며 수천 년 전 이 길을 오갔을 선조들의 발자취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문화적 충격과 놀라움이 채가시기도 전에 저는 본격적인 연구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도서관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특히 고대 문헌을 연구하던 중 발견한 황남대총 유물 기록은 제 호기심을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황남대총에서 출토된 유리구슬 중 일부가 인도 북부 지역의 것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견한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이는 신라시대에 이미 한국과 인도 사이에 직간접적인 교역이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웠던 것은 신라시대 불교 승려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여행 일지에는 당시 인도에서 사용되던 단어들이 한글 음차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중 일부는 현대 한국어에도 남아있는 말들이었죠. 이러한 발견은 제 연구에 확신을 더해주었습니다. 강민혁 선배의 제안으로 경주 박물관을 찾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박소연 연구원은 제 연구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녀는 최근 발굴된 신라시대 토기에서 발견된 문양이 남인도의 고대 도자기 문양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소연 연구원의 도움으로 저는 경주의 여러 고분을 직접 답사할 수 있었어요. 특히 천마총에서 발견된 유물들을 실제로 보면서
제가 연구하는 언어적 유사성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유물에 새겨진 문양들은 마치 고대 타밀 문자를 보는 것처럼 친숙했죠. 그러던 어느 날 델리 대학교 나렌드라 신 교수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제 연구가 타밀어의 순수성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어요. 심지어 제가 준비 중인 논문이 학계에 발표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경고성 메시지까지 보내왔습니다. 나렌드라 신 교수의 이메일은 연구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인도 언어학계에서 절대적이었고 그의 제자들이 주요 학술지의 심사위원으로 포진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미 확실한 증거들을 발견한 저로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강민혁 선배는 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며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었어요. 그러던 중 그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라시대 승려 의상의 기록 중에서 인도 남부 타밀나두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는 내용을 찾아낸 것이죠. 더구나 의상은 그곳의 언어가 우리 신라말과 비슷하다는 기록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소연 연구원도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일본 나라 지역의 한 박물관에서 신라와 타밀나두 지역의 교류를 암시하는 새로운 유물 자료를 찾아준 것이죠. 8세기경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 기록은 양 지역 간의 해상 무역 경로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렌드라 신 교수가 예고 없이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마침 제가 학과 세미나에서 연구 중간 발표를 하는 날이었죠. 그는 청중석 맨 앞줄에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주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그가 손을 들었어요. 자네의 주장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아. 타밀어는 독자적으로 발전한 순수한 언어일 뿐이야. 한국어와의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순간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지만 저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넘기며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죠. 신라시대 유물에서 발견된 타밀 문자의 흔적들, 의상의 여행 기록, 의문 체계의 놀라운 일치성, 그리고 최근 발견된 해상 무역 경로 자료까지. 제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을 마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한 일본인 교수가 갑자기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한 것이죠. 나렌드라 신 교수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뭔가를 말하려는 순간 일본인 교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제 이름은 사토 켄지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동아시아 고대 무역로를 연구해왔죠. 아르준 씨의 발표는 제가 그동안 의문을 품어왔던 여러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주는 것 같네요. 특히 신라와 타밀나두 지역의 해상 무역 경로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사토 교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른 교수들도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과의 김 교수는 최근 경주에서 발견된 유리구슬의 성분 분석 결과가 인도 남부 지역의 것과 일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공유했고, 언어학과의 박 교수는 제가 발견한 의문체계의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체계적이라고 평가했어요. 나렌드라 신 교수는 이제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죠. 이건 타밀어의 순수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야. 델리 대학의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그러나 그의 말은 더 이상 어떤 무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사토 교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는 다음 달 교토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고대문명 학회에서 제 연구를 발표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이는 제 연구가 국제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죠. 강민혁 선배와 소연 연구원은 밤늦게까지 저와 함께 남아 발표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증거들을 정리하고 더 설득력 있는 발표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교토 학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발견이 이어졌습니다. 소연 연구원이 경주 남산에서 새로 발굴된 석불의 광배 문양을 분석하던 중 그것이
타밀나두의 고대 사원에서 발견되는 문양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이는 단순한 무역을 넘어선 깊은 문화적 교류의 증거였습니다. 강민혁 선배는 규장각에서 또 다른 중요한 자료를 찾아냈어요. 조선시대 통신사 기록 중에서 일본 승려들이 전해준 시기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신라 상인들이 남인도 항구에 정착촌을 만들었다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죠. 더구나 그들이 사용한 언어가 현지인들과 놀랍도록 비슷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발견들로 흥분된 마음을 안고 교토로 향했습니다. 학회장에 도착하자마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렌드라 신 교수가 이미 그곳에 와 있었고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제 발표를 무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발표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신 교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은밀한 목소리로 제안했어요. 발표를 취소하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할 기회를 주선해주겠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제게는 이미 진실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발표 당일 컨퍼런스 홀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슬라이드를 열자마자 신 교수 일행이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차근차근 새로운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경주 남산 석불의 광배 문양과 타밀나두 사원의 문양을 나란히 보여주었을 때 청중들 사이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공개한 신라 정착촌 기록은 학회장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심지어 신 교수의 제자들 중 몇 명도 흥미로운 표정으로 제 발표를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발표의 마지막 순간 제가 준비한 결정적인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실제 발굴 현장에서 촬영한 3D 스캔 영상이었어요. 경주 남산 석불의 문양을 디지털로 복원해 타밀나두 사원의 것과 중첩시켰더니 그 패턴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특히 연꽃잎 문양의 각도와 간격이 밀리미터 단위까지 똑같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어서 공개한 음성학적 분석 자료도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고대 타밀어와 신라어의 음운 체계를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 두 언어의 기본 음소가 70% 이상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이는 단순한 문화 교류를 넘어선 깊은 언어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쉴 새 없이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려왔고 많은 연구자들이 필사적으로 메모를 해가며 제 발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무관심한 표정이었던 중국과 일본의 연구자들도 이제는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석에는 신라에서 온 상인들과 승려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 교수의 강력한 압박으로 이 발견을 공개하지 못했죠.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석의 탁본을 공개하겠습니다. 라훌 박사의 폭로는 학회장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가 꺼내 보인 탁본에는 분명한 신라 문자와 타밀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어요. 더구나 그 내용은 두 지역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온 것처럼 강민혁 선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최근 발견된 경주의 한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것은 타밀 문자가 새겨진 금반지였습니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반지는 신라 중기의 것으로 확인되었죠. 나렌드라 신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학회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이 연이어 자신들의 관련 연구 결과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팀은 실크로드 유적지에서 발견된 신라와 타밀나두 상인들의 공동 무역 기록을, 베트남의 연구진은 호이안 항구에서 발견된 양국 상인들의 교역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이 제가 연구해온 언어적 유사성의 역사적 배경을 완벽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소연 연구원이 기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경주에서 새로운 발굴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어요. 신라와 타밀나두의 교류를 증명할 더 많은 증거가 나올 것 같다며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교토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작은 이자카야에 모였습니다. 사토 교수가 특별히 예약해준 자리였죠. 그는 축하의 의미로 최고급 사케를 주문했고 테이블에는 온갖 종류의 생선회가 가득했어요. 처음 맛보는 일본 요리에 조금 긴장했지만 모두의 기쁨에 찬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각국의 연구자들은 저마다의 견해를 나누었어요. 중국의 왕 교수는 실크로드 연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렸다며 흥분된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베트남에서 온 응우옌 박사는 자국의 참파 유적에서도 비슷한 흔적을 발견했다며 연구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간사이 공항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그때 소연 연구원에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새로운 발굴 프로젝트를 긴급 승인했다는 소식이었죠. 경주로 돌아오는 길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강민혁 선배는 운전하는 내내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신나게 이야기했고, 소연 연구원은 뒷좌석에서 새로운 발굴 현장의 도면을 보여주었어요. 황룡사지 인근에서 시작될 이번 발굴은 신라 무역로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 것 같았습니다. 발굴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타밀 문자가 새겨진 청동 거울이 출토된 것이죠. 거울의 뒷면에는 신라 상인과 타밀 상인이 함께 있는 모습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결과 이 유물은 7세기 중반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날 발견된 봉안 문서였어요. 방습 처리가 잘 된 나무 상자 안에서 발견된 이 문서에는 신라어와 타밀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현대의 무역 계약서처럼 두 나라 상인들이 주고받은 물품의 목록과 규칙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발굴 현장은 연일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로 붐볐습니다. 일본 교토대학의 사토 교수는 즉시 연구팀을 파견했고 중국의 고고학자들도 속속 도착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저를 의심했던 나렌드라 신 교수의 제자들도 연구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굴 현장 근처의 식당에서 팀원들과 늦은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소연 연구원이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밀나두의 한 사원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곳에서 출토된 청동 그릇에는 신라의 서체로 쓰여진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해요. 이제 더 이상 누구도 우리의 연구 결과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왜 이토록 중요한 역사적 연결고리가 지금까지 감춰져 있었을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새로운 여정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굴이 시작된 지 한 달째, 우리의 연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발전했습니다. 황룡사지 발굴 현장에서 새로운 층위가 발견된 것이죠. 그곳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신라와 타밀나두의 교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금동 불상의 발견이었습니다. 불상 받침대에는 신라 문자와 타밀 문자가 함께 새겨져 있었고 제작 연대는 무려 5세기경으로 추정되었어요. 이는 기존 역사학계의 정설을 완전히 뒤집는 발견이었죠. 강민혁 선배는 밤늦게까지 규장각의 문서들을 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신라 진평왕 때의 문서에서 남천축 사신에 대한 기록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남천축은 남인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죠. 소연 연구원은 이 발견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신라와 타밀나두의 교류는 불교 전파 이전부터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실제로 발굴된 유물들 중에는 불교 문화와 관련 없는 일상용품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발굴 현장에서 한 작은 도자기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깨진 조각이었지만 그 위에 그려진 그림은 선명했어요.
바다를 건너는 배와 그 위에서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신라의 전통 의복을, 다른 한 사람은 타밀나두 지역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죠. 이 발견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BBC, CNN 등 주요 방송사들이 취재팀을 보냈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해왔어요. 우리의 연구는 이제 학계를 넘어 일반 대중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타밀나두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나렌드라 신 교수가 자신의 과거 주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논문을 발표한 것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직접 저희 발굴 현장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이었습니다. 나렌드라 신 교수의 방문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발굴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무릎을 꿇고 유물이 출토된 흙을 만져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르준, 자네에게 사과할 게 있네. 신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실은 내 스승님께서도 비슷한 가설을 제기하셨었다네. 하지만 당시 학계의 반대가 너무 심해 결국 그 연구를 포기하셨지. 나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섰던 거야. 그의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타밀나두의 한 오래된 사원에서 발견된 비밀 문서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곳에는 신라와의 교류를 상세히 기록한 고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지만 식민 시기에 그 존재를 숨겼다고 합니다. 강민혁 선배는 즉시 새로운 연구 계획을 제안했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굴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것이었죠. 소연연구원은 이미 문화재청과 협의를 시작했고 양국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어요. 발굴은 양국에서 동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경주에서는 황룡사지 주변으로 발굴 범위를 넓혔고 타밀나두에서는 고대 항구 도시 유적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죠. 매일 저녁 화상회의를 통해 양 팀은 발견 사항을 공유했고 새로운 해석을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흥미로웠던 것은 두 지역에서 발견된 공예품의 문양이었어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서로 맞아떨어지는 패턴들은 두 문화가 오랜 시간 동안 긴밀하게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오늘도 저는 경주의 아침을 한국 커피와 함께 시작합니다. 연구실 창 너머로 보이는 남산의 풍경은 여전히 제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3년 전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이라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연구는 이제 두 나라의 오랜 인연을 밝히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었네요. 현재 경주와 타밀나두는 정기적으로 공동 학술제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 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새로운 발견들을 공유하고 더 깊은 연구를 위한 협력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젊은 학생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나렌드라 신 교수는 얼마 전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모든 연구 자료를 저희 팀에 기증했습니다. 그의 자료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연결고리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강민혁 선배와 소연 연구원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더 큰 규모의 발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타밀나두의 제 고향 마을을 생각합니다. 촛불 아래서 고대 타밀 문학을 가르치시던 할아버지께서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어쩌면 할아버지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가 서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연결고리를 찾아 현재를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 미래를 그려나가는 여정. 그 여정의 한가운데서 저는 오늘도 새로운 발견을 꿈꾸며 연구실 문을 엽니다. 할아버지, 이제는 제가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차례인 것 같네요. 처음 한국행을 다들 말렸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안 왔으면 얼마나 후회했을지 너무 잘한 선택이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